잘 지내셨어요? 자, 오늘은 중독의 행동 중독의 여러 가지 중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독에 살펴볼 거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쭉 보시고요. 자, 오늘 먼저 일 중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 중독. 이게 이제 일 중독 자가 진단 테스트인데요. 한번 해볼까요? 자, 전날 아무리 늦게 자도 아침 일찍 일어난다. 어떻습니까? 아무리 늦게 자도 일찍 일어난다.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안 그렇다. 퇴근한 뒤에도 이제 이거는 물론 직장인이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퇴근한 뒤에도 업무에 관한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일이 너무 많아 휴가를 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면 안절부절을 못한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는 경쟁의식이 강하고 일에 성부를 거는 사람이다. 언제 어디서나 일할 자세와 준비가 되어져 있다. 혼자 보내는 점심시간에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서류나 일감을 검토한다. 휴일에도 밀린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매일매일 할 일을 빡빡하게 리스트로 만들어 놓는다. 정말로 일하는 것을 즐기고 다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 10가지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체크를 했으면 몇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몇 가지가, 이 10가지 중에 몇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것이 중독이 되려면요, 요 10가지 중에 4가지 이상이면 일 중독을 의심해 봐야만 합니다. 10가지 중에 4가지 이상이면 여러분들은 일 중독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자, 10가지 중에 4가지 이상.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학생이니까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물론 아르바이트를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면 어떨 것인지에 대하여 한번 여러분들의 경향성을 한번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내가 일을 하게 되어지면 일 중독에 걸릴 어떤 그런 확률이 있는 사람인지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게 일 중독이었고요. 일 중독 정의 및 발달사를 보면 워커홀릭이라고 하잖아요. 뭐 일 중독이라는 말보다는 사실 이 워커홀릭이라고 하는 요 용어가 훨씬 더 친숙할 수도 있어요. 내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워커홀릭, 뭔가 빠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에 빠졌다는 거죠. 끊임없이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나 일에 대한 강박적인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미 꽤 오래전에 1971년도에 오이츠가 이미 오테스가 이미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서 보면 이미 서양에서는 상당히 워커홀릭이 많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excessive work. 너무 과도하게 일하는 것. 정신의학이나 최근에 등장한 개념으로 다양한 문화권에선 일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는 좀 바뀌어가고 있긴 하지만 뭐 저녁이 있는 삶, 뭐 주말이 있는 삶 이렇게 바뀌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개발 시기만 하더라도 뭐 사실 일찍 들어간다 뭐 있을 수 없는 이유고요. 그럼 진급을 못 하니까 주말에 일을 안 한다 뭐 생각도 못 하는 시기였어요. 지금은 물론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지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삼성맨이나 대기업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명예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명예퇴직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고위직이 되어서 이제 일찍 집에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찍 집에 오면 아내나 아이들이 오히려 놀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이미 대학생이 되고 나이가 있는 그런 정도 되면 아버지 일찍 오면 이상해가지고 무슨 일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집에 일찍 와도 사실 나이가 뭐 50이 넘고 이래가지고 일찍 와도 뭐 아내가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도 아니고 또 하루 이틀이지 또 자식들이 뭐 대화가 안 되니까 하도 이야기를 안 해놓으니까 그런 것들이 한국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을 우선순위로 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성취, 사회적 성공.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건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거예요. 그걸 성공으로 보니까 그러한 것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일 중독이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함께 지니고 있다는 관점을 벗어나 일 중독자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 중독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이 말이죠. 열심히 일해야죠. 당연히. 열심히 일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열심히 일을 해야죠. 당연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중독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면 열정과 동기가 아주 높고요. 성취지향적이다. 뭐 어떤 것을 성취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크다 이런 거죠. 근데 부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강박적인 욕구로 판단 능력 손상 및 성격의 와해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과연 중독이냐 아니냐 무엇을 통해서 할 것인가 뭐 똑같아요. 똑같은데 사회에 지장을 주느냐 안 주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가정에 지장을 주느냐 안 주느냐 문제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이걸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린 분명히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는 거하고 중독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다 이 말이죠. 사실 어렵죠. 중독과 열심히 일하는 것을 구분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자, 유병률 얼마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중독 증상에 나타나냐라고 하는 것인데 체계적인 당의 진단 기준은 없고 측정 도구가 다양하고 추정이 어렵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자기 보고식 설명과 일하는 시간을 측정해서 간접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다방면에서 중독 행렬 방식이 등장해가지고 중독의 구체적 정의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요. 섹스와 일 같은 행동에 중독되어 있다고 느끼는지 물어봅니다. 스만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19.6%가 한 번쯤 일 중독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야, 고등학생이 벌써 20%가. 이거는 정말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의 영향으로 넌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돼. 열심히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 아마 굉장히 이러한 것들의 주입을 어릴 때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30일 동안 15.8%가 8%가 일에 중독된 적이 있었다. 메타 분석에도 유병률 약 10%. 야, 10명 중에 1명은 일 중독이 나타난다. 상당히 높은 수치죠. 상당히 높은 수치죠. 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일 중독자가 생각보다 많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여러분 이 일 중독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일을 그만큼 안 하면 평균을 못 따라가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대학 교수인데 우리나라 평균 안 됩니다. 우리나라 GNPI가 지금 3만 불이잖아요. 3만 불이면 내 개인적으로는 3만 불이 되죠. 근데 내가 애가 4명인데 물론 내 딸 대학생이지만 4명인데 우리 식구 6명이면 3, 6, 18, 18,000불 3만 불이니까 18만 불 18만 불이면 2억이 넘습니다. 1년에. 우리 6명 가족이 벌어야 또 2억이 넘어요. 2억이. 그럼 우리 대학생이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돈을 못 버니까 안 버니까 물론 아르바이트는 하지만 아빠가 주로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만큼 법니까? 그만큼 못 벌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 일 중독이 되지 않으면 내지는 뭐 아까 이렇게 그만큼 평균을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평균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행을 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임상적 특징으로 보면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주고 팔레스니 7가지 요인으로 중독을 설명하였는데요. 첫 번째 현저성. 개인의 삶에서 일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어 개인의 생각, 감정, 행동을 지배한다.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을 지배한다. 기분 조절. 망연자실할 것 같은 기분 또는 도망치고 싶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활기찬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일을 함으로써 오히려 기분이 더 좋아진다. 이 말이죠. 이거 상당히 많을 것 같죠? 내성. 이전 기분 조절 효과를 경험하기 위해 더 많은 양의 일을 하는 것으로 결국 개인으로 하여금 대부분의 시간을 일을 하는 데 보내게 만든다. 대부분의 시간을 일을 하는 데 보내게 만든다. 그러니까 기분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양의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금단. 아프거나 휴일에 일을 하지 못하면 기분이 나빠지거나 신체적인 영향이 온다. 그게 뭐냐? 손떨림, 변덕스러움 이러한 일들이 난다. 휴일이면 이제 난 좋아 싫은구나 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휴일날 일을 못하면 오히려 불안하다는 거예요. 갈등. 지나치게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하여 주변 사람, 대인관계 갈등, 다른 활동, 사회생활 침해, 개인 내 갈등, 개인 내적 갈등 통제력 상실을 경험한다.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해가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중독 이게 중독이냐 아니냐 항상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 있는 거죠.
제발 과도하게 일한 초기 패턴으로 반복적으로 회귀한다. 아무리 극단적인 패턴이라도 일을 줄이려던 통제 기간 이후에 신속하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온다. 계속 좀 쉬어야지 해놓고 다시 일을 하고 쉬어야지 해놓고 일을 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문제. 과도한 일로 인하여 수면, 웰빙 등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가 중독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것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고등학생이 20%가 중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펜서 로빈슨은 3차원으로 일 중독을 설명하고 있는데 6개의 유형으로 블런슨이 두 가지 유형을 추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6가지 두 가지에 대해서 열정적 일 중독자는 일 몰입도가 굉장히 높다. 욕구도 높다. 일에 대한 즐거움도 높다. 일 중독자는 일 몰입도가 높고 욕구도 높고 일에 대한 즐거움은 낮다. 일 열정자는 일 몰입도 높고 욕구는 낮고 일에 대한 즐거움은 높다. 마지못해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 몰입도도 높고 욕구는 낮고 일에 대한 즐거움도 낮다. 동떨어진 전문가는 일 몰입도도 낮고 욕구는 높고 일에 대한 즐거움은 높다. 환멸을 느끼는 노동자는 일 몰입도 낮고 욕구는 높고 일에 대한 즐거움은 낮다. 여유로운 노동자는 일 몰입도도 낮고 욕구도 낮고 일에 대한 즐거움은 높다. 열심히 일하지 않은 노동자는 일 몰입도와 욕구와 즐거움 모두 다 낮다. 이렇게 이제 일 중독이 어떤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느 정도 그렇구나 라고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 중독에 동반 질환이 있는데 일 중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반적으로 질환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셰프는 물질이든 행동이든 무언가에 중독이 되면 보상 체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중독이 발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일 중독은 일 중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보상 체계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것과 함께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기 보니까 포터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일 중독자들은 커피 마시는 거가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카페인이잖아요. 서로 강화시켜준다. 이거는 뭐 충분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하루에 여러분 커피를 몇 잔 마십니까? 뭐 커피를 4잔, 5잔, 6잔, 7잔 이렇게 마신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칸너스는 성중독의 23% 일중독인 걸로 나타났다. 성중독의 23%가 일중독이다.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moderate 일 중독자 중 20%는 다른 물질 및 행동 중독을 함께 겪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 중독자가 단순히 그 하나 일 중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과 동반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일단 커피 마시는 거는 뭐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성중독자 그리고 다른 물질 및 행동 중독과 함께 겪는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독은 뇌의 문제거든요. 이제 보상체계가 지금 뭔가 깨진 거거든요. 보상체계는 다른 말로 만족입니다. 만족. 그래서 이 중독자들은 이를 통해서 만족, 보상을 얻고 뿐만 아니라 그거 동반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도 만족하지 못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일 중독의 원인이 뭐냐면 일 중독의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 중독 원인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요인으로 유발되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신경생물학적인 요인. 대부분의 물질 및 행동 중독에서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일 중독에도 관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신경생물학적인 요인이죠. 두 번째, 성격의 다섯 요인. 앤더슨은 신경적적 성격이 불쾌한 정서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일 중독의 핵심 요소와 매우 높은 관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실성인 경우에는 성취지향적인 행동이나 자기 수양을 특징을 하기 때문에 이일 중독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펄스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 처할 때 스트레스를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대부분 뭐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일 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겠죠. 그거는 뭐 우리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방과 관련된 요인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팔스는 부모님과 동료같이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람들의 일 중독적인 행동을 관찰하게 된다면 일 중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시장과 고용환경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도 일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우리나라에 이제 대표적으로 70년대, 80년대 굉장히 이제 경제적 호황기에 90년대까지 뭐 일 중독이 아니었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으니까. 뭐 그렇지 않으면 뭐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지금 어떤가를 따져본다면 지금 여러분들 세대는 좀 다른 것 같고요. 사실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뭐 거의 그런 사람이 많죠. 네. 많아요. 아니면 생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업이든 어디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 사회문화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행동 강화 요인. 행동 강화 요인으로 보면 학습 이론에 기초하여 이해할 수 있는데 개인이 이를 수행함으로 칭찬이나 보너스를 받게 되면 행동 빈도는 증가된다. 당연하죠. 이것 때문이잖아요. 결국엔 내가 일을 했더니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월급을 더 많이 받아요. 그런 거죠.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걸 성공이라고 보니까. 그래서 일 중독과 관련된 행동으로 인해 비난과 해고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할 수 있으면 강박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아니 뭐 군대 갔다 온 사람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군대 갈 때만 해도
휴가증 그 하나를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거든요. 정말. 전 부대원이 휴가증 진짜 3일짜리 외박증 뭐 일주일짜리 휴가증 하나 받기 위해서 정말 완전 전쟁이죠. 그런 거죠. 분명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일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만큼 일을 했더니 보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 없다 보상이죠. 보상. 그걸 또 우리는 성공이라고 보는 거니까. 이제 그 일중독 위협 검사 이건 제가 한번 간단한 걸로 여러분 봤고요. 네, 여러 가지 중독에 대한 평가 및 진단들이 있습니다. 네. 치료는 이제 자조 모임, 이중독자 모임, 이제 이중독자 모임 같은 곳에 가서 이중독자가 자발적으로 만든 것인데 이들의 12단계 프로그램은 아직 경험학적으로 그 효과를 금리 안 했지만 중독이나 충독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정과 의의로 해야 되겠고 또 나오죠. 인지행동치료. 중독성 질환과 마찬가지로 인지행동치료를 기반에 두고 최근에는 동기 강화 상담도 활용되고 있다. 일 중독자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적 인지와 그에 대한 결과에 관심을 두고 이를 재구조한다. 또 동기 강화 상담으로 자기 파괴적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중독자의 행동과 결과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음식 중독인데요. 잠시 쉬었다가 음식 중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